원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우선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입자들은 원자를 더 쪼갰을 때 더 작게 쪼개진 입자들이거든. 근데 우선 우리는 이제 중학과정에서는 원자까지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 본격적으로 우선 원자에 대해서 우선 보면 원자라는 거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쪼갰을 때 가장 작은 입자라는 개념으로 원자의 구조를 보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 그래서 우선 그 가운데 있는 원자핵을 다시 더 쪼개서 보게 되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랑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로 쪼갤 수가 있거든. 우선 요 입자 각각의 작은 입자들의 물리적인 특징을 보면 양성자는 질량이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도 1, 그 다음에 얘는 1800분의 1 정도의 질량, 상대적인 질량을 갖고 있고 전하량으로 보면 양성자의 경우는 플러스 1의 전하량, 그 다음에 중성은 0,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 요게 전체적인 원자의 구조, 근데 각각 입자들의 특징이고, 근데 원자의 구조를 보면 가운데 원자가 차지하는 공간은 원자의 전체 크기의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 비유해서 보면 종합운동장에 가운데 탁구공 하나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차지하는 부피가 원자 핵이 차지하는 공간이고, 나머지가 다 전자가 돌고 있는 공간이 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원자의 구조가 되는 거고 위에 보면 이제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다. 그 다음에 전자 수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원자 번호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진 원자의 종류는 118개 정도가 되거든. 근데 그 원자 번호는 1번부터 118번까지 어떤 특징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데 그게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번호가 붙여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양성자 수가 하나다 그러면 원자 번호 1번이 되는 거고 양성자 수가 5개다 그러면 원자 번호 5번 이런 식으로 붙여지게 되고 원자라는 것 자체는 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의 수랑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지 이제 원자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원자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원자라는 개념이 자리 잡히기까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3가지 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 그 다음에 데모크리투스의 입자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서 볼 돌턴의 원자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연속설이랑 입자설은 굉장히 대비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비교 출제가 많이 되거든.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은 사과라는 이런 입자, 어떤 물질을 계속해서 쪼개게 되면 어떤 입자가 하나 남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게 연속설의 개념이 되고 이걸 좀 실험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을 때랑 부피를 적게 차지하고 있을 때 물질의 경우 얘네들은 용도가 옅었다 짙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지 어떤 작은 입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진공이라는 개념이 없게 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은 물질을 계속해서 쪼개게 되면 아주 작은 입자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이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지금 보이지. 그래서 이 개념에서는 진공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해.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을 때는 입자 사이가 멀리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얘를 눌렀을 때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입자 사이가 좁아지게 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실험은 물하고 에탄올을 섞었을 때 각각의 50ml 그 다음에 50ml, 얘도 50ml 섞게 되면 합이 원래는 100이 나와야 되는데 요 눈금을 보게 되면 100보다는 아래에서 이제 부피를 차지하게 되거든. 100보다 줄어든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콩하고 좁쌀을 섞었을 때 콩 사이사이로 콩 50ml랑 좁쌀 50ml를 섞게 되면 콩 입자 사이사이로 좁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피가 100이 나오지 않고 그보다 훨씬 작게 나오게 되거든. 요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아주 작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 다음으로 이제 돌턴의 원자설을 볼 수 있는데 돌턴의 원자설은 4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 우선 첫 번째로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입자가 원자라는 게 첫 번째 개념. 그래서 원자라는 거는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고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 이게 두 번째 개념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라는 거는 없어지거나 새로이 생기지 않고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원자가 사라지거나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뭐 철이 금속으로 바뀌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거든. 이런 게 세 번째 개념이 되는 거고, 네 번째로 두 종류 이상의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 요거는 철이라는 원자랑 황이라는 원자가 합쳐져서 황화철이라는 입자를 만들게 되는데, 요 철이라는 입자고 황이라는 입자의 성질과 황화철의 이라는 입자의 성질은 각각 다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네 가지 개념이 되고, 요 돌턴의 원자설은 오늘날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 우선 첫 번째 개념이랑 두 번째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이 오늘날에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데, 이유는 아까 원자의 구조에서도 봤지만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쪼개질 수 있고, 그다음에 원자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도 쪼개졌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개념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수소 원자, 같은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있어. 동위원소라는 거는 뭐냐면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질량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에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각각의 양성자 하나 차지하는 질량, 아까 1이라 그랬었지? 그래서 1, 중성자도 1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1, 1, 1, 1, 1 하면 총 질량이 얘는 1, 얘는 2, 얘는 3. 이렇게 질량이 달라지게 되지만 얘네 세 가지 입자들이 다 수소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이러한 개념 때문에 이 개념은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이 생기지도 않고 다른 종류의 원자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는 경우는 핵 융합을 시킨다거나 핵 붕괴를 시켰을 때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로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개념은 서로 다른 원자가 만나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든다는 개념은 오늘날에도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맞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이제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게 좋아.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원자 모형이 자리 잡히기까지 그 전에 이제 좀 전에 본 돌턴이라는 사람이 돌턴의 원자설을 발표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물질을 쪼갰을 때 아주 작은 알갱이, 그 알갱이는 중성으로 되어 있는 알갱이라고 해서 그냥 공 모형, 하나의 공과 같이 아주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공 모형이 되고, 두 번째 나와 있는 톰슨이라는 사람은 전자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원자의 구조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전자가 박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푸딩은 이제 젤 같은데 과일이나 초콜릿 같은 것들이 콕콕 박혀 있게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푸딩처럼 플러스를 띠고 있는 곳에 마이너스가 콕콕콕콕 박혀 있다 그래서 이 모형을 푸딩 모형이라고 해. 그다음에 세 번째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는데, 원자 핵은 공간을 굉장히 조금 차지하고 있고 질량이 굉장히 무거운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는 아까 전에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질량이 18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 아주 가벼운 입자들이 주변을 돌고 있는 형태가 돼. 이 모형은 마치 태양계에서 태양이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0.2%가 행성과 해성, 그다음에 소행성들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거든. 마치 그거와 같다 그래서 이걸 행성 모형이라고 해. 가운데 원자 핵이 태양과 같고 나머지 전자들이 행성과 같이 행동한다라고 해서 이게 행성 모형. 그다음에 세 번째 보어라는 사람은 전자들이 그냥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궤도를 돌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어떤 껍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궤도에서만 전자가 돌고 있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거는 궤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현대 모형은 원자 핵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분포하게 되는데, 이렇게 막 분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확률적으로 분포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 모형을 전자 구름 모형. 마치 전자들이 이제 구름처럼 이렇게 확률적으로 분포한다. 그래서 전자
구름 모형.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보면 순서대로 돌턴, 그 다음에 톰슨, 그 다음에 러더퍼드, 그 다음에 보어, 그 다음에 현대까지 왔는데, 현대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슈레딩거라는 과학자를 대표로 해서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같이 연구한 거기 때문에 그냥 현대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밑에 있는 공 모형, 푸딩 모형, 그 다음에 행성 모형, 궤도 모형, 전자 구름 모형, 이것도 순서대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소의 원자 모형이 있는데, 우선 수소라고 하는 것과 리튬, 그 다음에 산소, 나트륨 여러 가지 원소들은 아까 전에 이제 원자 번호라는 게 양성자 개수가 정한다고 했었고, 원자라는 것 자체는 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랑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각각 이렇게 개수가 다 같게 정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원자의 모형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전자가 아까 전에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그 궤도가 각각 첫 번째 있는 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궤도,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있는 궤도도 있는데, 각각의 첫 번째 궤도에는 사실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가고, 두 번째에 있는 궤도에는 8개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궤도에도 8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 만약에 전자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껍질이 2개가 필요하게 되겠지.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만 필요한 거고, 리튬은 3개가 있기 때문에 2개가 채워지고 두 번째 껍질 하나가 채워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조가 정해지게 되는 게 이제 원자 모형. 그다음에 이제 주기율표가 나와 있는데, 오늘날까지 밝혀진 원소는 118개 정도가 되고, 주기율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111번까지만 나와 있잖아. 그 118번까지 있는 원소들은 미확정 원소라 그래서 앞에 U자가 붙게 되거든. 그래서 unidentified라고 해서 뒤에 있는 것들이 미확정 원소가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주기율표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 이 중에서 20번까지만 외우면 되고, 20번까지는 순서대로 외우면 되고, 그 뒤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아연, 그 다음에 브로민, 그다음 아이오딘.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것들 있지? 요것들만 여기까지 82번까지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만 추가적으로 외우면 되거든. 그래서 우선 더 중요한 거는 앞에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순서대로 외워야 돼. 그래서 원소 이름을 보면 맨 처음에 수소, 헬륨, 그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그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그다음에 인, 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요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데, 앞 글자 따서 그냥 수헬, 리베,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규이낭, 염화, 칼칼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면 되거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마다 이거는 외워야 된다, 외우지 말아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 화학을 배울 때는 기초가 굉장히 탄탄해야 되고, 요 주기율표가 영어에서 알파벳을 외우듯이 줄줄줄 외우고 있어야지 다른 것들을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 여기까지 우리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 보자.